송은 씨는 C클래스는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GLC도 당연히 처음이고. 그렇죠. 인테리어 어때요? 인테리어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해요. 낯이 익어요. 낯이 익다. 어디서 봤지? 아마 E클래스? 그래서 그렇지. E클래스.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자세히 따져보면 좀 다르긴 한데 이런 거라든가 이런 라인들이 맞아요. 좀 사실 많이 닮았죠. 네. 맞아. 이제 외관은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가 전부 다 많이 비슷하게 닮았고 인테리어도 좀 닮긴 했지만 그래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대체적으로 조금은 비슷한 느낌?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BMW가 인테리어 너무 똑같이 생겼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봐서 좀 안 바뀌는 게 좀 답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벤츠는 최근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졌거든요. 근데도 보면 E클래스는 물론 실내가 고급스럽죠. 또 S클래스는 S클래스대로 정말 화려하고. 근데 문제는 GLE하고 GLS가 문제인 것 같아요. GLE하고 GLS는 나름 뭐 그 테마에서 그게 벗어나지도 않고 나름 고급스럽게 해놨는데도 네. 차 급을 생각하면 좀 덜 고급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그쵸. 있는데 그러면 이 차는 네. 이건 GLC잖아. 네. 사실 여기도 테마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근데 GLC 치고는 이 정도 화려한 것 같아요. C클래스는 그러니까 대접을 받는. 이게 C클래스니까 그죠? 네. 또 특히나 이게 C클래스 기본 세단 C클래스랑 GLC랑 인테리어가 거의 비슷해요. 이게 지붕도 또 크게 많이 높지도 않아. 물론 조금 더 높긴 하겠지만 약간 시트 포지션이 더 높고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높진 않고 그렇게 따지면 세단이랑 사실 세단이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이미 C도 많이 봤고 또 GLC도 자세하게 살펴봤으니까 좀 간단하게 그냥 둘러보는 것으로 이렇게 할 건데 GLE보다는 좀 더 세련된 것 같아요. GLE 때보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AMG여서 그런가? 아니 그렇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라인은 GLC랑 똑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 알루미늄 이런 느낌들도 똑같고. 네, 맞아. 근데 여기 빨간색 스티치 들어있는 맞아요. 거, 네. 그 다음에 저거. 부메스터. 부메스터 오디오 커버가 좀 더 화려하게 생겼죠. 그거 외에는 지금 스티어링 휠도 이게 그 일반 모델에도 이 D컷 스티어링을 쓰거든요. 네. 여기 이제 빨간색 스티치가 들어있는 게 이런 게 차이일 텐데 심지어는 AMG 로고도 안 찍혀 있어. 어떻게 이 정식 AMG인데 이렇게 AMG도 안 찍어놨을까? AMG가 안 찍혀 있는 것도 조금 특이하고 그 외에는 뭐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거의 큰 차이가 없고 계기판 가운데 보면 저기 이제 그 체크 무늬가 조금 네. 들어있는 거 저런 점. 그 시동 켤 때 보면 이제 AMG 이렇게 뜨는 거 뭐 그런 점만 좀 차이가 나고. 차량 탈 때 여기 문틀에 AMG. 맞아요. 네. 사실 AMG는 훨씬 더 이렇게 터프해야 되는데 스티어링 휠도 AMG는 막 엄청 우락부락한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좀 더 그러게요. 멋있을 텐데. 네. 그리고 또 이 변속기 레버도 AMG는 전자식 레버가 이쪽에 좀 예쁜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것도 없고 이 변속기 있는데 안 레버도 쓸까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장착되어 있으니까 이건 똑같이 그냥 쓰고 있는 거지. 그나마 이제 실내에서 좀 호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오디오가 되겠죠. 지금 부메스터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E400 때도 거기도 부메스터 오디오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E400 때 우리가 조금 기대보다 못 미친다 맞아요. 이런 실망을 살짝 했었었는데 사실 저도 지금까지 부메스터 오디오를 여기저기서 들어봤었는데 그때는 확실히 조금 얘는 좀 이상하지 왜 이렇게 세팅이 다른가 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메스터 오디오도 한번 들어보는 걸로. 중간을 넘지 못했던 성적. 많이 날카롭지 않아요? 좀 진짜? 날카롭네. 네. 지난번에 그 E400에서도 사실 좀 많이 날카로웠는데 그거보다는 덜한데. 맞아요. 그거보다는 덜한데 조금 날카로운 느낌. 그러면 베이스를 조금 올려가지고. 이 정도면 좋은데? 목소리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김연아랑 딱 있다. 이 길이 옳은지 다른 길로 AMG가요? 김연아랑 AMG랑 아니면 김연아
인테리어 자체가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좋구만. 베이스 Everything is made from 아까 cheese. 북 연주로 Time's 시작하잖아요. made from honey, slow and sweet. 내가 북 예진 거. Only the fools know what 노래는 it 너무 좋고. means. 막기 인정. 아니야. 여기는 절대 응당. 이 정도면 뭐 저는 아주 좋다고 보여지고, 사실 이게 좀 그 베이스가 풍성한 느낌이 없어요. 조금 네. 없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아무래도 고음이 좀 더 강하기도 하고 네. 그런 성향이 살짝 있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북메스트 오디오 중에 뭐 완전 감동받았던 건 뭐 당연히 S 클래스에 있는 에디션 1 그거였었고, 이게 뭐 나오는 그건 거요? 뭐 그렇지. 그거는 뭐 완전 끝판왕이었으니까. 그리고 사실 의외였던 게 포르쉐 911에 장착된 북메스트도 진짜 괜찮았거든요. 그게 또 들어보고 싶다. 왜냐면 911은 차가 시끄럽잖아. 엔진 소리고 막 그건 항상 시끄럽거든. 그러니까 빵빵 때려주는 게 강하면 그 느낌이 아주 좋게 오는 거지. 그래서 911이랑 북메스트도 굉장히 잘 궁합이 맞았던 느낌이 들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출력이 590W에 스피커가 몇 개? 13개. 13개다 보니까 아마 에디션 1급의 그거는 거의 한 1000W가 넘어갈 텐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출력이나 조금 떨어지고 또 뭐 이렇게 깊이감 그런 부분에서 살짝은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뭐 2급의 이 정도 차에서 이 정도면 지난번 E400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 것 같고, 네. E400보다 확실히 나은 것 맞아, 같고, 의외로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경쾌한 노래 들어요. 듣기 되게 좋을 것 같아. 잘 어울려. 지금 이게 계속 이제 블루투스로 제가 듣고 있어서 그동안 이제 무선실 음원. 무선실 음원도 몇 번 들었는데, 아마 무선실 음원으로 들으면 확실히 더 음악 감상용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 차 가지고는 뭐 서킷을 가든지 산길을 가든지 해서 한번 타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SUV로서는 SUV가 고성능 차로 바뀌었을 때 좀 네.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키가 너무 크잖아. 키가 크기 때문에 롤이 있을 수밖에 없나? 그렇죠. 롤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막 차체도 낮추고 하면 굳이 SUV여야 그렇죠.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SUV의 성격도 유지를 하면서 또 스포츠카 같은 느낌도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SUV들도 이제 고성능 모델들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그 중에서 제일 스포츠카 느낌이 나는 차가 뭔가, 사실 그런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포르쉐 마칸? 오케이. 타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나오네. 그래서 글로만 배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SUV들 중에서 가장 스포츠카에 가까운 모델은 지금까지는 아마 마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제규의 F페이스도 상당히 다이나믹한 면이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BMW가 또 섭섭할 거 아니야. BMW에도 X4M 같은 차들이 있으니까, X5M도 있고 X6M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X4M이 차도 더 작고, 그러니까 훨씬 더 스포츠카에 가까운 그런 성격을 낼 거라고 기대가 되죠. 네. 그리고 아우디에는 이제 SQ5 같은 차가 있는데, SQ5 같은 경우는 SUV의 고성능 모델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디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격이 또 조금 다르고, 이런저런 것들을 따져보면 이 차도 상당히 스포츠카에 가까운 설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스포츠카 느낌이 아주 강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AMG 성격 자체가 부드럽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느 정도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반면에 또 묵직한 그런 단단함이 아니고 좀 경쾌한 그런 단단함이다라는 게 기존 AMG랑은 또 살짝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역시나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마칸이 가장 강력한 SUV들 중에서 좀 스포츠카 느낌이 제일 많이 나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차의 전반적으로 이제 뭐 가속력 자체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제로백 4.9초니까 네. 가속력은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고 또 뭐 직진이나 고속 주행 안정성 이런 것도 뭐 엄청나게 좋죠. 엄청나게 좋고 그럼 그런 반면에 노면 소음은 좀 많이 들어오네. 네, 그러니까. 의외로 노면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네. 지금 21인치 타이어를 끼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노면 소음이 조금 거슬리는 수준. 이게 아무래도 뭐 바람 소리나 이런 부분들도 차단도 좀 많이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도 엔진 사운드가 기대한 만큼 강렬하진 않아. 사운드가요? 엔진 사운드가 사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좋긴 한데 AMG를 탈 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사운드거든 이게. AMG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페라리나 또 마세라티에 기대하는 게 사운드인 것처럼 AMG에도 사람들이 사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 왜냐하면 그 8기통 AMG 차들 막 바바바바바 하는 느낌이 엄청나게 좋아. 이게 저음이면서 둥둥둥 울리는 느낌이 엄청나게 좋거든. 페라리 사운드랑 좀 다른 느낌으로 페라리는 막 하이 소프라노로 가면서 사운드가 강렬한 자극을 주고 AMG의 8기통 엔진들은 좀 묵직하면서 그 바리톤 또는 베이스 목소리의 울림 그 울림 자체가 엄청난 매력으로 오는데 이 차는 그 AMG를 감안하면 사운드가 조금 아쉽다. 근데 아마 이것도 실내에서 듣기에 조금 아쉽지 외부에서는 아마 밖에서 어제 심지어 그 지하차도를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를 들으면서 피디님이랑 저희 둘 다 우와 막 이랬거든요. 지하차도에서 다 그래. 남들도 그런 차들 많아. 근데 그래요? 어쨌거나 아마 밖에서 들으면 네, 밖에서 달랐어요. 훨씬 더 강렬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맞아요. 이 차는 아무래도 이제 SUV다 보니까 그 방음도 조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바람 소리 같은 게 많이 들어오죠. 네, 바람 소리도 많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런 바람 소리도 많이 들어오고 노면 소음도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엔진 소음은 실내에서 듣기엔 또 조금 약한 느낌이 있다는 거. 와. 소리가 강력하긴 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정통 AMG 엔진 사운드는 사실 아니다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AMG 그러면 8기통의 중저음 둥둥둥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뿅 갔었던 그 AMG 사운드인데 이거는 이미지인데. 6기통이잖아. 네. 6기통이다 보니까 6기통하고 8기통은 분명히 사운드가 좀 차이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미 그 45 AMG를 이제 43 AMG 전에 네. 45 AMG를 우리가 먼저 경험을 했거든요. 그 45 AMG는 4기통이야. 더 작네요. 네, 45 AMG는 4기통 2000cc 엔진인데 이게 원래 이제 360마력으로 나왔다가 지금 381마력으로 올라갔는데 381마력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367이잖아. 네. 처음에 45 AMG가 360마력이었어. 네. 근데 43 AMG가 367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45 AMG가 밀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 좀 더 올린 거지. 그래서 381마력으로 올라갔고. 자, 근데 그거는 2000cc, 4기통 2000cc인데 381마력이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6기통 3000cc인데 367마력이고. 그렇게 따지면 이게는 엔진은 더 큰데도 출력이 조금 낮죠. 네. 뭐 그건 어쨌거나 그렇게 세팅하면 되니까. 근데 사운드 면에서는 이게 월등히 그 45 AMG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아. 그것보단 좋아요? 45 AMG는 사운드는 좀 많이 아쉬워. 그래서 이제 A45 AMG, CLA45 AMG, GLA45 AMG가 이제 여기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사실 이제 출력도 워낙 강력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게 출력 면에서도 출력이 수치보다는 액면가보다는 조금 아쉽다. 4기통이어서 그런가요? 그런 면들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죠. 터빈으로 짜내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사운드 면에서는 좀 많이 아쉽다.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 6기통 3000cc 이 엔진은 사운드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또 그거에 세단. 비하면 괜찮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괜찮은데 다른 AMG에 비해서는 이제 8기통이랑 비해서도 그렇고 똑같은 엔진을 얹은 세단 모델들 그러니까 C 클래스의 이 엔진 얹은 모델이 있고 네. 또 SLK 지금 SLC로 바뀌었죠. 네. SLC에도 이 엔진이 얹히거든요. 그래서 AMG SLC 43이 있고 C 클래스의 이 엔진을 얹은 모델은 사실 작년에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름이 뭐였느냐면 메르세데스 벤츠 C450 AMG였어. 4, 5. 지금이랑 이름 구조 좀 네, 달라. 다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정식 AMG가 아니고 약간 AMG 퍼포먼스 성격이 조금 같은 있어. AMG 퍼포먼스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AMG였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이후로 그 엔진을 얹은 모델을 전부 다 정식 AMG로 다 편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다 이제 43 AMG로 이름이 바뀌었고, C클래스도 아마 다음번에는 메르세데스 AMG C43이라고 나올 텐데, 네. 그 엔진의 그 차에서 느꼈던 사운드하고 SLC 43에서 느꼈던 사운드는 엄청 더 강렬해요, 이거보다. 같은 엔진인데도 그 차는 아무래도 이제 차가 좀 더 차가 낮으니까 엔진 울림도 땅에서 한번 울려서 올라오는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랑 땅에서 바로 귀로 들어오는 거랑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래도 그 차는 뭐 방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얘보다 조금 덜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엔진인데도 그 C43이랑 SLC 43에 있던 그 엔진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한 엔진 사운드를 전달했었는데, SLC 43은 와, 느낌 진짜 좋아. 진짜 좋은데 이 차는 같은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사운드는 그 네. 자극은 조금 덜하더라.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그렇긴 하지만 이 동급 SUV들 중에서는 정말 강력한 성능, 그리고 강렬한 사운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주행 감각은 조금은 안정적이, 조금은 편안하긴 하지만 AMG가 묵직하면서 그 어떤 육중한 느낌의 그런 어떤 단단함보다는 좀 가벼우면서 좀 약간은 경쾌한 느낌의 그런 성차감을 갖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 차가 지금 그 안락한 성차감,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그 편안한 네,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이 안락한 성차감의 비밀이 또 하나가 있어. 뭐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저번에 우리가 이 400 시승할 때, 그때 제가 성차감 이야기할 때 했던 얘기 기억나요? 기억을 아, 못해? 네. 이거 뭐였지? 이렇게 레이더 써가지고 노면을 체크하고 그거에 맞는. 그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랬는데 사실은 그거는 결과가 아니지만 다른 게 있었다. 그렇지. 네. 그랬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이 400 시승하면서 승차감 이거 왜 이렇게 좋지? 맞아, 설마 맞아, 이게 맞아. S클래스에 있는 그 매직 바디 컨트롤이 설마 여기도 장착됐을까? 라고 했는데 매직 바디 컨트롤만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일반 이 클래스보다는 또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뭐지 했더니만 그게 이제 에어 바디 컨트롤이라는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었다. 맞아. 그래서 그 에어 서스펜션 안에 멀티 챔버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가벼운 충격들은 훨씬 더 잘 흡수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고 했는데, 네. 그 에어 바디 컨트롤이 여기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결이 거기 있었군요. 이 차도. 사실 우리가 저번에 그렇구나. 그 GLC 쿠페 신차 발표회 갔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에어바디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 시스템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GLC에는 없고 AMG GLC 43에는 에어바디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 멀티 챔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에어 서스펜션 안에 네. 그 감수력이 다른 챔버가 3가지가 들어 있어서 그 3가지 다른 감수력을 가진 챔버에서 각각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그 진동의 성격이 다른 그런 진동들을 잘 흡수를 해주니까 훨씬 더 승차감을 매끄러운 그런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잔진동은 훨씬 잘 흡수하고, 그러면서 코너링 이런 데서는 안정감은 또 안정감대로 유지해 줄 수 있고, 그런 아주 멀티플레이어 같은 그런 이제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다는 신기하다. 거죠. 네. 그래서 승차감이 훨씬 더 편안한 승차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근데도 조금 아쉽긴 해요.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SLC 처음 시승할 때 그 SLC 이제 220D를 시승을 했는데, 네. 그 차가 기대보다 승차감이 조금 이렇게 그 충격을 흡수하고 난 뒤에 그 완전하게 매끈하게 처리한 능력이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차도 어딘가 좀 이렇게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좀 덜 매끄러운 느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에어바디 컨트롤이 적용돼서 훨씬 더 많이 부드러워지고, 또 아주 예민하게 생각 안 하면 승차감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도 충격을 딱 흡수할 때 그 여진의 느낌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이렇게 덜 매끄럽다는 느낌이 사실 조금 남아 있어서
살짝 의외다 그런 느낌이 여전히 조금 있긴 있네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AMG잖아.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GLE 쿠페를 시승할 때 네. GLE 쿠페 같은 경우에 기본 GLE SUV에 비해서 편의 장비나 옵션들이 굉장히 좋았죠. 네. 그리고 굉장히 뭐 많은 옵션들이 장착이 돼, 그 AMG 그 파츠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진짜 AMG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서스펜션이나 뭐 외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당연히 이제 AMG의 그 정통 AMG 거를 그대로 다 갖고 온 거고 거기다가 얘가 AMG다 보니까 네. 뭔가 좀 더 좋은 거를 줘야 되잖아. 여기 뭐가 있느냐 하면 반자율 주행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디스트로닉 플러스도 적용이 되어 있고 네. 또 스티어링 어시스트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급의 SUV들 중에서 SUV를 통틀어서 지금 이제 SUV를 통틀어서 이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게 볼보의 XC90 그리고 아우디의 Q7 그리고 아마 GLS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급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적용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벤츠의 그 반자율 주행 기능 디스트로닉 플러스를 쓸 때는 딱 두 개만 알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레버가 네. 안 보이니까 두 가지만 알면 된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레버를 위로 들어 올리면 자동으로 지금 설정된 속도에 맞춰서 시작이 되고 스티어링 어시스트는 바로 이제 딱 차선 확인하면 바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92km에 세팅이 됐는데 속도를 올리면 100km, 110km 이렇게 속도를 설정하는 거죠. 자, 그럼 차선을 따라갑니다. 그럼 지금 핸들을 놓으면 핸들을 놓고도 차선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이제 체크해 봐야 될 게 뭐냐. 이게 지금 벤츠잖아. 네. 벤츠는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적용된 게 S클래스 타입이 있고 E클래스 타입이 있는 거죠. 다르다. 네. E클래스는 어떻다? E클래스요? S클래스? E클래스. E클래스는 좀 더 유지해주는 시간이 길어요. 그렇죠. 네. 길고 또 멈춰줘요. 네, 멈춰주는 기능까지도 네. 있었죠. 자, 그러면 차에 적용된 반자율 진행 기능은 어디예요? 이제 S클래스 거냐 아니면 E클래스 거냐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손 놔보면 되겠죠. 시작. 여기도 보여줘야 될걸. 얼마야? 13초. 오. 20몇 초 정도 되네요. 26초. 근데 제가 그 미리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한 13초 정도에서 경고가 뜨고 한 20초 되기 전에 이제 시스템이 꺼지는, 그러니까 S 클래스에 적용된 거랑 같은 시스템이 적용돼 있었어요. 근데 아마 지금은 그 도로 여건 자체가 워낙 깔끔한 데다가 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직선도 많이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길게 길게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차에 적용된 시스템은 E클래스의 60초짜리가 아니고 S클래스의 20초짜리, 그리고 시스템이 실제로 꺼져버리면 네. 속도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냥 뭐 가던 그대로 유지가 되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더라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보신 것처럼 도로 상황이 좋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20초 이상도 가끔은 가기도 하더라. 지금 뭐 이 정도 코너 정도는 뭐 이 정도야 어렵지 이런 않게 그냥 느낌인데요. 잘 따라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AMG GLC 43에는 디스트로닉 플러스와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적용된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용 부분도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바꿔보면 설정.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면 내용이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 속도 정도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속도랑 내비게이션까지 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요게 이제 AMG에 특화된 디지털 타코미터랑 속도. 여기에는 내비게이션 정보는 안 나와. 그래서 디지털 타코미터랑 속도가 나오고, 헤드업 반자율 주행 기능에 대한 정보도 안 나오고, 딱 요거는 달리는 데만 맞춰져. 그래서 요거는 달릴 때만 쓰시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좀 더 정보가 많은 내비게이션까지 나오는 거 요거를 쓰시면, 그러면 좀 더 많은 정보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시면서 주행할 수가 있죠. 자,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고 한 번 더
와우. 사운드가 엄청 매끄럽잖아, 그죠? 네. 굉장히 매끄럽죠, 이게. 근데 이게 그 SLC 43에서는 이게 한 사운드가 한 7-80% 이거보다 더 강렬하다. 진짜요? 그 정도로 더 큰 와. 소리가 난다. 아, 걔는 또 지붕 열어버리면 더 완전 확실한 거고, 실내에서 듣기에도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렬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어요. 전 지금 이것도 너무 멋있는데. 아, 이것도 너무 좋다고? 좋은데? 아, 네. 이 정도도 상당히 좋죠. 이 정도도 좋은데, 일단, 이 사운드가 가볍지가 않아요, 소리가. 정말 매끄러워. 매끄러운 게 진짜 마음에 들어. 아, 우리 이거 오디오 이야기도 아닌데 사운드가 또 이렇게 의기투합을 하고. 아, 우리 사운드에 이거 너무 의기투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야, 사운드 참 좋습니다. 네. 아, 이거 진짜 열고 들으면 더 좋겠네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 이거 이 썬루프 열면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지. 아, 창문 그래요? 열어볼래? 아니구나. 아무래도 이제 SLC랑은 좀 차이가 많이 네. 나죠. 오픈카랑은 차이가 많이 그렇군요. 나고. 와우. 이 소리가 엄청 매끄럽고 좋은 건 맞긴 맞는데, AMG는 아니야. AMG는 이거보다 더 강렬해야 돼. 그리고 C클래스랑 SLC는 확실히 더 강렬해. 이 차는 뭐 GLC 43이니까 사실 AMG 중에서 가장 막내이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SUV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극한으로 달리기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AMG에서 손본 서스펜션, 그리고 강력한 엔진, 거기다가 또 스티어링도 또 손을 받고, 그러니까 산길도 한번 잠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고요. 오, 일단 롤이 좀 있는데, 상당히 있군요, 롤이. 아무래도 이제 AMG는 뭐 M 같진 않죠. M 같진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게 43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운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립은 상당히 잘 유지를 해주는 것 같고요. 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주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ESP는 굉장히 좀 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동 모드에다 두고 달려보면, ESP가 너무 빨리 들어와서 다 잡아버리네요. 지금 ESP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뭐 좀 짜릿함을 느끼기에는 ESP가 너무 빨리 개입을 하는군요. 네, 너무 빨리 개입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SUV다 보니까 그냥 일반 세단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개입을 하는 것 같은, 수동 모드로 주행할 경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제 그 타코미터가 표시가 되거든요. 회전계가 표시가 되니까 회전계를 보면서 기어 변속을 제 정확한 타이밍에 해주는 게 필요하죠. 이게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되진 않아요. 되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타코미터가 표시가 되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변속을 할 수가 있죠. 좀 좋네요. 힘 엄청나게 좋다. 엄청나게 좋은데, 아무래도 하체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도 이제 뭐 완전히 하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롤이 많이 있잖아요. 롤이 많이 있어서 완전히 즐기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롤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전반적으로 빠르게 크루징 하기에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 차로 서킷에서 뭐 랩타임을 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수동 모드를 써가면서 아주 정교하게 컨트롤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확실히 그냥 이 차는 아무래도 이제 한계를 미리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그리고 수동 모드보다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 정도에서 빠르게 산길을 즐기겠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롤 자체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 AMG GLC 43은 분명히 M 수준의
있습니다. 그래서 산길도 가끔은 내가 여유있게 그러면서 또 빠르게 좀 즐기고 싶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막 집어 던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 정도에서 상당히 산길을 빠르게 다이나믹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그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운드가 생각처럼 강렬하진 않네. 이게 분명히 자극적인 사운드가 맞긴 맞는데 실내에서 듣기에는 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의 지금 회전수를 끝까지 올리는데도 사운드가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군요. 제가 조수석에 앉아있을 때보다 확실히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확실히 AMG의 이 느낌을 경험할 수가 있네요, 진짜. 이제 드디어 AMG를 알아가는 거야, 이제. 네네. 그리고 어떤데? 네. 엑셀을 밟자마자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가요, 막. 이게, 네, 이게 좀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좀 당황스러운데. 옆에 있는 사람 힘들어. 편장님 좀 긴장하셨죠? 막 이게 울컥울컥 튀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아까 편장님이 부드럽게 운전하신 게 편장님의 이 운전 스킬이 담겨 있었던 건지 이제 해보니까 알겠네요. 평상시에 이런 고성능 차들을 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엑셀의 응답성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지.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배우고 또 경험하고 익숙해져 가면,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막 600마력, 700마력짜리 차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SUV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조금 운전하기 편한 것 같아요. 고성능 차임에도 불구하고. 맞아. 사실 고성능 차라고 좀 긴장하고 탈 수밖에 맞아요. 없는데, 특히나 이게 낮으니까. 완전 차체가 낮은 차들은 막 노면도 막 충격도 올라오고 시야도 좁은 데다가 옆에 막 차도 슉슉 지나가면 정신없거든. 그런 걸 감안하면 처음으로 고성능 차를 타기에 SUV는 그나마 이게 또 아주 과격하진 않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첫 차로 잘 골랐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또 뭐 다른 거 어떻게 느껴지는 거 있어요? 다른 거 승차감. 승차감이 조수석에 있을 때보다는 좀 이런 엔진의 응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제가 직접 느껴서 그런지 조금 이거 AMG의 성격이 있구나, 확실히 맞구나 AMG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렇죠. 뭐 AMG라는 걸 우리가 떠올렸을 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상당히 좀 부드러운 편이긴 맞아요. 하죠. 네. 근데 AMG는 원래 좀 부드러운 걸 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렇군요. 드디어 송원 씨가 AMG를 오늘 처음 경험해보는. 총평 한다면? 막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 되게 너무 주관적인 상상력인가? 전쟁터에서 아빠가 아이를 안고서 아이는 자고 있어, 막 자고 있는데 아빠가 되게 전쟁터에서 막 싸우고 있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실까요? 맞춰보세요. 조자룡이네, 조자룡. 송원 씨는 앞으로 이제 비유송은? 비유송은이라고. 근데 이게 그 고성능 차를 타는 게 사실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고성능 차 있으면 그냥 밟으면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속도에 좀 익숙해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달렸을 때 갑자기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결국 내가 그 속도 감각에 조금씩 익숙해져서, 그래서 속도도 조금씩 높이고 가속감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차는 빠른데 대처를 못하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니까. 그럼 뭐 스키 같은 거 탈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초급자에서 충분히 타고 중급자, 고급자로 가서 나중에는 빠른 속도로 탈 수 있는데, 그 빠른 속도로 탈 수 있는데 더 고급은 그 고급자 코스에서도 여유 있게 탈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되면, 맞아, 여유 있게.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잘 타는 것처럼 이런 고성능 차들도 좀 여유 있게 운전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필요하면 빠르게도 달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앞으로 좀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서 성장하면 좋겠죠.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메르세데스 AMG GLC 43 포매틱 SUV를 시승을 했습니다. 네. 사실 모처럼 AMG여서 기대가 많이 됐고, 개인적으로는 그 이 V6 3.0 트윈터보 이 300
67마력짜리 이거 SLC 때도 그렇고 C450 AMG 때도 그렇고 정말 매력적인 엔진이어서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네. 과연 SUV의 고성능 모델은 얼마나 스포츠카의 느낌이 날까, 그 부분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승을 해봤는데 송원 씨는 어때요? 네, 저는 AMG라고 하니까 좀 무서운 마음을 좀 갖고 왔어요. 겁나요. 긴장을 하고 어떨까 과연 AMG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부드럽고 뭐랄까 조용하고 안락하고 이래서 좀 놀랬고, 근데 이런 반전 매력이 저한테는 또 뭐 매력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오히려 이 반전 매력이 사람들한테 좀 실망을 주진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과격하고 좀 더 막 이렇게 거칠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AMG를. 근데 그렇죠. AMG 그런 이미지가 아니어서 또 아시는 조금 분들은 아쉽다.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사실 이제 송원 씨가 AMG는 처음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다가 최근에 AMG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AMG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보니까 그 본인이 원하는 혹은 본인이 기대하는 AMG랑 어울리는 모델을 찾는 과정이 이제는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AMG 안에서도요. 옛날에는 AMG 그러면 과격한 55 AMG 혹은 63 AMG, 더 과격한 65 AMG 이런 게 정도가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뭐 6기통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논해 이랬었는데, 지금은 4기통, 6기통 뭐 아주 다양한 AMG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성격이 어떤 건지를 좀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AMG 모델을 고르는 과정이 지금은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43 AMG 같은 경우는 일단 숫자 자체가 제일 낮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뭐 AMG 중에 엔트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만큼 조금은 덜 과격하고 네.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이번 시승에서 확인이 됐고, 그런 만큼 또 그런 성격을 잘 이해하고 AMG를 접근하시는 분들, 만약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러네요. 미리 확인을 해보고, 내가 송원 씨처럼 맞아. 그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러면 구입하고 난 뒤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리 한번 시승을 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AMG랑 맞는 AMG인지를 맞아. 점검을 하고 난 뒤에 검증을 하신 다음에 청문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검증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AMG 안에서 선택의 폭을 넓힌 거예요? 그렇죠. 많이 넓어진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좀 더 과격한 AMG도 있고 좀 덜 과격한 AMG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메르세데스 AMG GLC 43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과격한 AMG는 아니다. 그러면서 포매틱도 있고 에어매틱이 있어서 차고 조절도 되고 승차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공간 면에서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그래서 정말 전천후로 SUV를 활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단순하게 그냥 뭐 SUV의 유틸리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예. 강력한 성능까지도 염두에 둔 완벽한 전천후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전통적인 AMG의 그 과격함, 또 막 그 남성적인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모델이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저희는 오늘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매력적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당신이 모터리언입니다. 뿅뿅.